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미사강변 프로지오, 가밀 스타일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미사, 가밀, 구성남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총정리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소자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소자를 움직이는 키가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전셋값입니다. 자, 이 전셋값이 4월부터 빠르게 상승 중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많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아니, 금리가 낮아지는데 전세값이 왜 오르나요? 전세대출 금리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있는데 더 큰 것은 바로 예금금리입니다. 자, 많은 갭 투자자들이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을 넣고 그 이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금 금리가 낮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게 된다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만 원에 마음을 먹은 무주택자가 많이 접근하는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6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보통 1억 5천에서 4억 5천의 자본금으로 5억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 7년차 이상의 높은 소득의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아파트를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동남권에서 자리를 잡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세 개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남시의 미사 강변도시, 두 번째, 하남시의 가밀지구,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신축 대단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될까?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자, 미사 강변도시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양호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미사지구 안과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명일동과 고속동 학원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죠. 또한 미사 지역 안에서도요, 주택 가격 대비해서 꾸준히 학군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점 두 번째는요, 9호선 연장 호재예요. 이미 5호선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9호선 지하철 역사가 추가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게 사업 속도가 되게 빨라요. 내년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 세 번째는요, 바로 높은 거주 만족도입니다. 자, 집값은요, 돈 쓸 곳이 많아요 오른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사 신도시 자체적으로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형 상업시설, 스타필드나 코스코, 이케아 등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런 미사 신도시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에요. 아니, 이 지역 살기 좋은데 왜 집값이 이래요?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5호선 미사역을 이용해서 이제 도심권에 출퇴근을 하는 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요. 배차 간격도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또한 강남 접근성,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강남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래서 자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도 미사 신도시의 한계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단점 두 번째는요, 3기 신도시 공급 예정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지역에 전세 거주한 사람이 집을 잘 안 삽니다. 왜? 전부 다 3기 신도시 받는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동과 계속 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 신도시엔 전망이 어둡다 해가지고 이것을 처분하고 계속 서울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사 신도시 안에 매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미사 강변 도시에서 11억 중후반으로 살펴볼 곳은 미사 강변 프로조 34평입니다. 2016년 4월에 완공됐고 1188세대예요. 현재 34평이 11억 8천부터고요. 12억 이상에도 거래가 꽤 체결이 됐습니다. 자, 미사 신도시는 이제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좀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사 강변 프로조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하철이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상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일단은 이 주변에 미사 호수공원하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가 접근성을 통해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자, 34평 전세 가격은 최근 7억대까지 올라갔어요. 미사 강변 도시의 특징이에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점,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가밀지구입니다. 1만 3천호 규모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추진이 됐죠. 일단 가밀지구는 장점이 워낙 뚜렷합니다. 바로
뛰어난 송파구 접근성, 건너면 바로 송파구예요. 그래서 높은 송파구 집값의 대안으로 가밀지구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호선 연장 호재예요. 이 3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역까지 20분대로 접근 가능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착공 예정에 있죠.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는 점. 장점 세 번째는요. 1만 3천 원 규모의 공공택지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상권이 충분하게 발달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1만 호가 안 되는 경우엔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다 보니까 애들이 막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막 빠져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가밀지구는 그렇지까지는 않다는 거죠. 자, 반면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점은 완공까지 많이 남은 지하철인 겁니다. 자, 강남까지 접근하는 지하철인 건 최고 호재인데 얘가 완공까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봐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중소택지의 한계입니다. 자, 이 중소택지의 한계라는 점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지구 산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밀지구 산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수요층이 얇다는 거죠. 또한 가밀지구 내 1000세대 넘는 대단지가 없다는 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메인 뭐 대장 역할하는 데가 쭉쭉쭉쭉 올라줘야 다른 뭐 주변 단지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데 가밀지구에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요즘 신축 대단지 중심으로 소유노도가 증가하는 와중,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증가하는데 거기서 약간 소외되는 측면도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밀지구는 여전히 잘 나가죠. 마지막으로 낮은 전세가율입니다. 자, 미사지구보다 전세가격이 낮게 책정돼요. 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밀 스타일스 34평을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단지는요, 2021년에 완공됐고 578세대입니다. 34평 기준으로 11억 5천부터 거라고 있어요. 자, 뭐 가밀지구 안에는요, 이제 세대 분리형 이제 단지가 있는데 그건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고 일반적인 매물은 가밀 스타일스 기준으로 11억 5천부터입니다. 전세 가격은 6억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성남 구도심의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살펴보겠습니다. 8호선 신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자, 장점 첫 번째는요, 이 8호선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잠실 접근성이 좋고요. 또한 아직까지 지하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판교도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잠실과 그리고 판교 또는 강남과 판교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변 환경 개선 기대감입니다. 자, 인근에 신흥 1구역과 3구역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단지 바로 앞으로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가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으로 좀 대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주변 상가들도 많이 바뀌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장점 세 번째는 호재가 많다는 겁니다. 판교 8호선 연장 곧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신청한다고 하고요. 복도역 역세권 개발의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단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변 환경입니다.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자, 주변이 그렇게 애기들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실제 임장 가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단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육입니다. 앞서 가밀지구나 미사지구 같은 주변에 학원이 많아서 도보로 학원을 이용하는 게 쉬웠다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미래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들어가서 딱 주변 환경 보면은 여기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34평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완공됐고 2411세대 대단지입니다. 현재 34평이 11억 5천. 이게 현재 시세예요. 왜냐면 이제 산성역 주변으로 해서 한 13억에서 13억 초반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신흥역 주변으로 해서 해링턴 스퀘어가 12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11억 5천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죠. 전세 가격은 6억 초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 가밀, 구성남, 어떤 분들은 이제 성남 구도심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선택지가 좋을까요? 자, 먼저 미사를 선택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심권과 강남선 접근성을 중시하시는 분들, 그래서 강남에도 출퇴근하고 이제 도심권에도 출퇴근하는 부부가 있다면 고민하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밀이나 구성남은 도시권 접근성은 솔직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중시하는 분들도 미사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중학교 때 뭐 강동구로 넘어가는 전략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가밀지구입니다. 자녀가 어리고요. 자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가밀지구도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 전망이나 그리고 현재 교육 환경, 거주 만족도 모두 다 고루 갖췄는데 당장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구성남 구도심입니다. 당장의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신축 대단지가 좋다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사나 가밀에 비해서 환경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개 지역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그리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7억 이하 아파트 중 1순위로 꼽히는 세종시 지금 사도 괜찮은지 총정리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세종시와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는 대전 신축 입주 단지 한 곳을 체크해보면서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키무노산 멤버십에서 미래를 바꾸는 기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